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일조권 측면에서 농지는 최고의 땅이다. 50층 아파트 땅과 비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높이 관리 기준 해서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허물어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아파트도 35층 규제를 풀면 보통 50층 정도 되는 멋진 아파트가 생겨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에 대해서. 자, 규정 한번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규정이 다 정해지는데, 자, 주거지역의 경우에 일조권 높이 제한. 자, 대지 경계선에서 9m까지는 1.5m만 이격하면 되는데 그게 넘어가면 높이의 2분의 1 정도, 2분의 1, 자, 12m 높이일 경우에는 6m를 이격해야 되고 15m 높이일 경우에는 7.5m를 이격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경사지게 수직으로 쫙 쓴 땅이 수직으로 쫙 뻗어 있는 부분이 남쪽이고 경사진 부분, 건물에서 그 경사지게 저렇게 주택을 지으면 그 부분이 북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것은 일조권 높이 제한 때문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그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9m 이하 이격거리는 1.5m, 9m 초과 이격거리는 그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격. 자,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아파트는 땅이 넓기 때문에 보통 이격거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규정 자체가 그 높이에 그 2분의 1만큼 이격한다. 자, 요 규정만 거의 보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는 그 부지가 좀 넓어서, 그냥 수직으로 건물을 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아파트들은, 단계별로 그 계단식으로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거의 없고, 수직으로 쭉 뻗어서 보통 짓습니다. 자, 그림으로 본 거 글로 정리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86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뭐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자, 9m 이하는 1.5m 이상, 9m를 초과하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한다. 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망은 공동주택의 경우인데, 자, 높이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만큼 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림으로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참고로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자, 2배가 아니라 4배다. 좀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일조권 측면에서 한강에 붙어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땅은 정말 좋겠구나. 자, 50층 지어도 어차피 북쪽에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50층 지을 수 있겠구나. 자, 일반적으로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왼쪽과 같이 그 노란색 땅에 있는 노란색 땅에다가 아파트를 50층 지으면 별 문제가 없고, 자, 오른쪽 땅을 보시면 조금 부지가 넓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한강에 접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가 지은 다른 동의 그
50층 건물 때문에 북쪽에 위치한 그 건물의 그 일조권이 좀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감이 잘 안 나실 건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전반적으로 서울 전반적으로 50층 아파트를 다 허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빽빽하게 50층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아주 좋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50층 아파트 한 140m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런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빽빽하게 차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도시 대부분이 음지일 겁니다. 햇볕이 드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자, 50층 아파트 1조권. 자, 첫 번째로 건축법 측면에서 보면 한강 이남에 한강과 연접한 아파트 입지가 최고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 상으로는 제약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이번 실거주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50층 아파트 50층 아파트를 빽빽하게 설치한 밭이라면 저층부는 암흑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층부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층까지 그 저층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암흑세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것은 그 아파트 층고를 고려하면 아마 심각하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단독주택이고 오른쪽이 아파트인데 단독주택은 높이를 8m까지 지을 수도 있는 거죠. 8m가 아니더라도 4m까지는 꽉 채울 수 있고, 자, 용적률 여유가 있으면 8m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정남향의 태양빛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주택의 반 이상이 태양이 들어옵니다. 자,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한 층 높이가 끼케봐야 2.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남향의 태양빛은 베란다에서 약간 더 정도 태양빛이 들어오고 대부분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아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정남향의 그 태양빛이 아니라 남동측에 태양이 떴을 때의 그 태양빛, 그리고 남서쪽에 태양이 떴을 때의 그 태양빛,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는 그 태양빛이 아파트 전체에 빛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자,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50층 아파트 조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동남쪽에서 해가 있을 때 그 태양빛이 지금 보시는 하얀 빛입니다. 하얀 빛. 흰 빛이 동남쪽에서 해가 떠 있으면 그 태양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건물에 걸려버리면 그 빛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어느 하나 태양빛이 제대로 들어오는 그 각도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태양빛이 다른 건물에 막혀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50층짜리 아파트 밭을 만들어 버리면, 자, 거의 대부분이 암흑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0층 허가를 시작을 하면, 자, 누구만 해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50층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자, 장기적으로 장대 아파트 밭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층 중에서 한 30층 이상만 빛이 좀 제대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20층 또는 25층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1층에서 2층, 3층 그 정도까지는 거의
암흑세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50층 아파트 지으면 아마 30층까지는 암흑세계가 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물론 그 평면 설계를 잘 하면 좋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50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동남쪽에서 햇빛이 있을 때, 동서쪽에서 햇빛이 있을 때 그 빛이 거의 뭐 차단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 전체가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자, 공개 일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코미디 프로에 배우가 출연을 하면 그 배우 참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게 공개 일학입니다. 자, 2번 농지는 일조권 측면에서 최고. 자, 좌측의 농지, 우측의 농지. 그리고 내 땅도 원래 농지였는데 내가 농업인이므로 내가 전용비 내지 않고 그냥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주택을 지으면 용적률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높이도 한 8m 정도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일조권 측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일조권 측면에서도 농지는 최고의 땅이다. 자,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순간에 오면 아마도 10년 안에는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자, 농지 더 큰 빚을 발할 것이다. 자,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이 시기 굳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자, 차라리 농지가 낫다. 자, 아파트는 절대 피하고 차라리 농지에 투자를 하자. 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